네, 안녕하십니까. 서보경TV의 변형입니다. 제가 경정청구 및 고용지원금 회사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무를 갖다가 처리하러 업체에 좀 많이 방문하곤 합니다. 근데 최근에 가업 승계를 갖다가 계획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의외로 준비가 정말 많이 안 돼 있다는 그런 현실을,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을 갖다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가업 승계 5가지 기준, 이런 업체 제발 서두르세요 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인생의 진리가 어떤 일이든 미리미리 준비해서 손해날 건 좀 없죠. 오늘의 강의 주제 3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 승계 어떤 회사가 긴급한지, 두 번째, 가업 승계 관련된 안내 그리고 적용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무 진행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사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대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인 컨설팅은 각 사업체의 상황이나 어떤 컨디션 등에 따라서 접근 및 해결 솔루션이 다 틀립니다. 전쟁을 갖다 나가는데 권총 환자로 갖고 있는 병사보다는 다양한 무기를 갖다 소지한 군인이 더 이길 승산이 큰 것처럼 현안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보다는 희소적이며 다양한 방법을 갖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랑 상의를 갖다 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업 승계 관련돼 가지고 현재 계획을 하거나 알아보고 계신 법인 대표님들, 여기서 법인 대표님이라고 하면 60세가 되기 전에 그런 대표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님의 자녀, 대표님은 연세가 좀 많으신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무지로 인해서 못하고 계신 분들의 대표님, 그의 자녀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업 승계 관련된 부분을 갖다 진행하고 싶은데 실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전혀 모르시는 이런 법인 컨설팅, 컨설턴트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컨설팅을 갖다 기본적으로 할 때 2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큽니다. 첫째는 그 회사의 주당 가치, 즉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과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현재 지금 30억 이상인 법인 대표가 연봉 10억을 갖다가 수령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세금과 그리고 10억 플러스 30억이 어떤 상속 가액으로 됐을 때 그 이유에 대한 상속세, 실질적으로 세대 간에 대한 부분이 이전이 됐을 때 가처분 소득 자체가 10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연봉 10억을 갖다가 재산 30억인 대표가 수령을 했습니다. 이거에 따른 연봉 10억에 따른 소득세는 올해부터 특히 또 바뀌었는데 10억 이상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 포함하고 50% 가까이 됩니다. 다른 어떤 공제 내역이 없다고 쳤을 때 소득세 자체가 5억입니다. 10억을 받았는데 5억을 세금으로 냅니다. 5억에 대한 부분이 기본 재산의 30억이 플러스가 돼서 향후에 상속세를 갖다 낸다고 했을 때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세 자체가 5억에 50%, 30억 초과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50%죠. 이런 상황일 때 5억에 50%인 2억 5천을 갖다가 상속세로 냅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받는 가처분 소득 자체는 10억을 받았는데 2억 5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 경험을 갖다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핵심 주제 첫 번째, 가업 승계가 어떤 업체가 긴급한지, 즉 가업 승계는 그 다음 설명드릴 이런 구조의 업체가 상당히 급하다는 내용을 갖다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의 출생 연도가 1930년대생부터 그리고 1960년대생 이런 대표, 즉 만으로 60세가 넘은 대표가 해당이 됩니다. 즉 나이가 현재 고령이면 고령일수록 더 급하다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두 번째, 대표이사 지분 자체가 100%에 가까울수록 상당히 좀 급합니다. 부연 설명을 들으면 대표이사 지분 자체가 50%가 넘고 현재 가족 지분으로
어떤 자녀나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런 업체일수록 긴급한 업체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될 거고요. 특히 고령이면서 대표이사 지분이 100%에 가까울수록 아주 급한 업체라고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 매년 당기 순이익, 즉 최소한 여기서는 3억이라고 나와 있지만 2억 이상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한 2, 3억 이상이면서 배당을 갖다 전혀 안 하거나 덜 했거나,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회계 개정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개정 과목이 이 또한 최소한 20억 이상의 업체, 이 업체가 이런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의외로 대표인들 자체는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좋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연수가 계신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연락이 상당히 좀 오십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 주당 평가 금액 자체가 큰 업체, 즉 매년 어떤 우리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은 우리 회사에 대한 손익가치와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가중치에 대한 한 주당 평가를 갖다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가업 승계 방법과 실무. 제가 전 강의 시간에 가업 승계 관련된 우리나라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증여세 과세 특례, 그리고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 특례, 그리고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특례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 방법은 대표가 살았을 때에 대한 특례고요. 세 번째 방법은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속이 진행됐을 때에 대한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실무에서는 한 자녀가 증여세, 창업자금을 갖다 같이 받을 수는 없고요.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부분인데 예전 기준은 한 명만 자녀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개정이 된 부분이 좀 있죠. 이런 부분 또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대표님 또한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은 아이템 관련된 그 중에서 경정청구 그리고 고용지원금 어떤 환급 관련된 영상에 이런 내용을 제가 정말 좀 많이 올렸습니다. 법인을 갖다가 경정청구 진행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고 정식 법인 컨설팅을 진행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효율적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번 주에 진행하고 그리고 아주 잘 진행하는 업체에 대한 따끈따끈한 그 진행 사례에 대한 공유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업체는 전주에서 식품 제조를 갖다 하고 있는 제조업입니다. 대표이사님은 갓 60을 좀 넘으셨고요. 자녀분이 3분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유학 중에 계시고 그 중에서 2분의 자녀한테 이 회사를 갖다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매출액이 한 250억 정도 되고요. 회사 가치에 대한 부분은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가 되고 현재 자체가 미처분 이익여금 자체가 한 70억 정도 됩니다. 이 회사에 대한 접근은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경정청구 세금 관련된 내용으로 처음에 미팅을 갖다 했었고요. 결론적으로 저번 주에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정청구 관련된 세금 환급 한 2,500, 그리고 고용지원금 3년치 신청 누락분에 대한 어떤 환급분이 600 정도가 결정이 돼서 진행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좀 가다 보니까 이 회사 자체가 제 영상에도 올렸던 것처럼 전기절감 관련된 부분이 연에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의 전기세를 갖다 내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 세금 환급, 고용지원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표이사가 결정을 갖다 하시게 된다면 4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연 한 700만 원이 넘는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한테 처음에 갔을 때는 좀 냉랭하게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 이유 관련된 부분은 아주 유하게 좀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신청 서류 관련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렸고 릴렉스를 갖다 하던 중에 대표이사님의 어떤 고민거리에 대한 질문을 갖다 하게 됐었고 가업 승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질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 상황에 대한 체크 정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업승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갖다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은 그런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법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매경이라는 피플로 시작하는 그런 회사가 있죠. 이 회사의 어떤 의사록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도움을 받고 그거에 따른 금융상품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이유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좀 큰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가업승계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도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만족을 하셨고 그거에 관련된 진행을 갖다가 해달라고 했던 업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3명 중에 2분이 계시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업체가 이 회사뿐만 아니라 업체 안에 이 소스를 갖다가 만드는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도 가족 중에 사모님 명의로 한번 갖고 있는 업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 자체의 직원 자체가 한 140, 50명 됐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긴 한데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을 갖다 했기 때문에 가업승계 플러스 이런 부분에 자녀 1명 창업 특례 아니고 또한 증여 특례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더 면밀한 상담 이후에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진행 상황에 대한 공유를 갖다 했던 부분은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가업승계나 그리고 어떤 미처분 이용 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증빙불비 관련된 그리고 가지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반드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가업승계 관련된 업체 중에서 정말 긴급한 업체 그리고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공유에 대한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